2020년 9월 24일 목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 직격탄. 코스피 한 달 만에 2300선 붕괴. 코스피는 어제보다 2.59% 급락해 227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300선이 무너진 건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팔자의 개인은 오늘도 3,500억 원 사자에 나섰지만 급락세를 막기엔 역부족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봉쇄 우려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국내에선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됐다는 소식에 북한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낙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맹모추는 국내 BBI 지주 빠질 만큼 빠졌다 평가도.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 대표 성장주인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는 일제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0.8%, 3.7% 하락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등 배터리주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NC소프트와 넷마블 등 게임주도 하락세를 탔습니다. 국내 성장주가 전날 나스닥에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를 맞은 것입니다. 증권가는 최근 BBIG 등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 조정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서 내달부터 위챗페이 결제된다. 한국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간 QR 결제 연동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다음 달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홍대거리, 명동, 신촌에서 첫 연동 결제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중국 대표 간편 결제인 텐센트 위챗페이의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13,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호주 로이힐, 광산서 500억 수익. 포스코가 투자한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에서 처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번 배당으로 포스코는 10년 만에 안정적인 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투자로 추가 수익까지 거두게 됐습니다. 로이힐 광산은 호주 최대 단일 광산으로 철광석 매장량은 23억 톤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수출되는 철광석은 연간 5,500만 톤 규모로 세계 5위급에 해당합니다. 포스코는 2010년 로이힐홀딩스와 광산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는 대형 공급사들 원료 과점화로 철광석 가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좀비 기업 역대 최대. 빚만 175조 줄도산 위기.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은 한계 기업이 올해 5,000곳을 넘어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업 5곳 중 한 곳은 대출이자도 갚기 힘든 좀비 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대출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계 기업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충격이 연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올해 한계 기업은 5,033곳으로 전체 기업의 21.4%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9년 대비 6.6%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기업 가치 최소 30조. 게임 최고 유망주 드디어 상장 나선다. 전 세계 게임 유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틀그라운드 제작사가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초대위원장 장병규 씨가 창업한 크래프톤, 옛 블루홀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상 기업 가치만 최소 30조 원으로 점쳐지고 있어 내년 공모시장 최대어 자리를 예약해뒀습니다. 올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크래프톤의 매출액은 5,082억 원, 당기순이익은 2,94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8.8%, 순이익은 215.1%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연간 순이익인 2,789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1분기 만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인국공 사태 논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결국 해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정부는 태풍 부실 대응,
허위 보고, 인사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부실 대응과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생산 속도 28대에서 30대로 높이자 라인 세운 한국 GM 노조. 지난달 26일 소형 SUV 트랙스를 생산하는 한국 GM 부평 2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GM 본사로부터 신차 생산 배정을 받기 위해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노사 협의에 따라 라인 생산 속도를 시간당 28대에서 30대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노조 대의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라인을 세운 것입니다. 부평 2공장은 이틀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기업들이 견뎌왔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막히는 목동 재건축. 구단지 안전진단 최종 탈락. 24일 정비업계와 서울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구단지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 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안전진단은 단지의 구조적 안전성과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살펴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재건축 초기 단계 절차입니다. 이를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삼광글라스 합병안 국민연금도 반대 결정.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군정에너지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올 초부터 제기돼 온 가운데 국민연금이 이들 3사의 합병안에 반대표를 행사키로 했습니다.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삼광글라스 소액 주주들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삼광글라스 가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은 군정에너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덕분이었는데 정작 이테크건설의 최대 주주이자 이테크건설에 이어 군정에너지 2대 주주인 삼광글라스는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시장주가, 그것도 폭락장세에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테슬라 반값 배터리가 웬 말이냐. 바닥 뚫린 한국 부품주.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LG화학은 전일 대비 3.0% 하락한 61만 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마이너스 9.9%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첨보 등 코스닥 시장 주요 2차 전지주들도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2차 전지 부품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전날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10.3%나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원가 절감을 위한 반값 배터리를 생산하고 자체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 내재화 방침을 밝힌 것이 배터리 관련주의 악재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신용 비정상 폭증. 법을 경고한 한은. 한국은행이 실물 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팽창한 신용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용 사이클이 비정상이고 실물 경제와 괴리된 신용 팽창이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민간 신용 비율은 2020년 2분기 말 현재 206.2%, 전년 말 대비 9.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신용 레버리지 수준은 민간 신용 비율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명목 GDP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민간 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신용버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3억 요건에 개미들 폭락장 온다. 공매도 세력만 득세.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하향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700만 주식 투자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동학개미를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 분명한 기재부의 악법 강행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하향될 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쏟아져 폭락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조재편 나선 최태원, 반도체 배터리 정조준.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C는 반도체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SK텔레시스 SK시솔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켜 양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편입 이후에는 반도체 소재 계열사 간 합병 등 구조 재편이 예상됩니다. SK시솔믹스와 SK텔레시스 간 합병, SK시솔믹스가 SKC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양수받는 형태 등이 거론됩니다. SKC의 반도체 소재 사업 강화는 SK그룹의 전체 반도체 사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SK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배터리 사업도 구조 재편 작업이 활발합니다. 배터리 사업을 전개하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I 테크놀로지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 중입니다. 또 SKC는 올 초 1조 2천억 원을 들여 KCFT를 인수, 사명을 SK넥실리스로 변경한 후 배터리 응급제용 소재인 동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회장님 되면 임기 9년 보장, 장기 집권 손본다. 일단 회장님이 되면 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지주사인데요. 연봉은 얼추 잡아 10억 원, 9년 동안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이들의 장기 집권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상근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간회사인 금융지주의 회장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건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칼란조플로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회장, 10에서 15년 이내에 일반 담배 판매 사라지는 일이 현실될 것. 올바른 규제가 장려되고 시민사회의 지원이 함께한다면 약 10에서 15년 이내에 많은 국가에서 일반 담배 판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앙드레 칼란조플로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해 가진 온라인 세션에서 위와 같이 예상했습니다. 정부, 항공권 선결제했다가 줄줄이 환불.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항공사를 돕기 위해 항공권 선결제를 한 금액을 환불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국외 출장이 대부분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국내 항공사에 선결제한 금액 약 318억 원, 가운데 이날까지 약 30%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에서 6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하반기 국외 출장 항공권 금액을 선결제했습니다. 세계 첫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피플바이오, 내달 코스닥 상장. 혈액 기반 신경퇴 행성 질환 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 피플바이오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이 회사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를 앞세워 동남아는 물론 선진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002년 설립된 피플바이오는 신경퇴 행성 질환의 혈액 기반 진단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혈액 진단 키트를 상용화했습니다. 안전자산 금마저 혼들. 2달 만에 1900불 아래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값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최고가 행진을 보이던 국제 금값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국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 등과 함께 나타난 달러 강세로 2개월 만에 19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값을 끌어내린 배경은 강달러입니다. 통상 금과 달러는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92에서 93선을 오가던 달러 인덱스는 전일 94.39까지 올라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유로화 가치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도 달러 상승, 금 하락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근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정치 갈등이 불거지고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가 꺾이자
안전자산 달러 가치를 다시 높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물산, 국내 건축 프로젝트 잇단 수주.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여의도 사학연금 신축공사와 부산 스마트빌리지, 건축공사 등 국내 건축사업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학연금 신축공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존 사학연금 서울회관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달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